안녕하세요. 무게를 변수로 하는 자동 제어 고무차륜 열차에 대해 발표할 강민준. 이신하입니다. 먼저 저희 팀이 발표할 학술제의 목차입니다. 목차는 자동 제어 열차의 동기, 구성, 핵심 기술, 시연 영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을 타다 보면 열차가 스크린 도어에 알맞게 멈추지 않아 기사님께서 열차가 정지 후에 전진하거나 후진하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무거운 짐을 들고 있거나 노약자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차를 정지시킨 후 다시 조정하게 되면 균형을 잃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열차의 경우 평일, 주말이나 출퇴근 시간대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탑승객의 수가 달라져 열차에 실린 무게가 변하게 됩니다. 이때 열차를 이용 중인 승객들의 무게를 이용하여 열차가 브레이크 관련 시점을 미리 결정하여 스스로 제어한다면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열차가 정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실제 부산에서 운행 중인 부산도시철도 4호선 고무차륜 열차의 사례를 참고하고 바퀴를 고무로 만든 고무차륜 열차는 전용 노선과 전기 모터 구동 엔진으로 인한 진동이나 노면 유철에 영향이 없다는 장점과 철제 차륜에 비해 커브나 제동 거리에 있어 특히 소음에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장점을 기반으로 바퀴가 고무인 열차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열차 뒤에 화물칸을 만들어 화물칸에 측정된 무게를 변수로 제동거리를 계산하여 정확히 멈추는 고무차륜 열차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용한 부품들입니다. 전체적인 프레임은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맨 밑에 직립면체판은 전체 기차의 무게를 견디기 위하여 열에 강하며 강도가 높은 ABS 속성의 필라멘트를 선택하여 제작하였습니다. 2층 3층판은 이러한 형태로 구상하고 옆면에 기둥을 붙여 3층의 열차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뒤에 바퀴를 구성하기 위하여 바퀴의 축과 축을 지탱할 판을 직접 축의 크기에 맞게 제작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본 프레임을 구성하면서 가장 크게 신경 썼던 부분은 뒤에 화물칸입니다. 화물칸 밑에는 무게 센서가 장착되기 때문에 화물칸 맨 밑 판을 만들고 화물칸을 따로 만들어 그 사이에 무게 센서가 작동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열차를 제작하기 위하여 저희는 아두이노 우노 2개, L298N 모터 드라이버, 9V 배터리, H06 블루투스 모듈, 로드셀 1kg 무게 센서, DC 모터 2개, HX711 로드셀 앰플 모듈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무게 센서의 원리는 무게 센서의 한쪽은 밑면과 지탱되고 다른 한쪽은 무게에 눌려 무게 센서가 휘어진 정도를 스트렝지 게이지가 받아 이를 HX711 로드셀 앰플 모듈이 증폭시켜 무게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나사를 이용하여 화물칸에 무게 센서를 부착하였습니다. 이제 핵심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신경 써서 탐구하고 연구한 핵심 기술은 아두이노 간의 통신 방법 중 하나인 SPI 통신입니다. 아두이노 간의 통신 방법에는 UART, SPI, I2C가 있습니다. 저희는 두 개의 아두이노 간의 데이터 전송을 위하여 SPI 통신을 채택하였습니다. UART는 병렬 및 직렬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컴퓨터 하드웨어의 일종입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시리얼 통신 방법 중 하나이지만 1대1 통신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I2C 역시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시리얼 통신 방법이지만 1대1 통신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 중 SPI 통신을 선택한 이유는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시리얼 통신에 있어서 마스터와 슬레이브를 지정하여 뒤에 열차가 늘어나 아두이노를 더 연결하더라도 1대_n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SPI 통신이란 Serial Peripheral Interface의 줄임말로써 전 이중 통신 모드로 작동하며 마스터 슬레이브 모드로 동작하여 마스터가 데이터를 초기화할 수 있고 칩 셀렉트 라인을 통해 여러 슬레이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마스터에서 어떠한 값을 주면 슬레이브에서 그 값을 받고 다른 값을 주게 되는 양방향성 통신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SPI 통신은 클럭 신호에 맞춰서 MOSI 핀과 MISO 핀이 작동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저희가 코딩한 SPI 코드를 보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슬레이브를 화물칸으로 설정하고 마스터를 열차의 앞칸으로 설정하여 화물칸에 측정된 무게가 열차의 앞칸으로 통신되는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SPI 통신은 기본적으로 2바이트 크기의 값만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무게의 값 플로트 형식의 4바이트 크기의 값을 통신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위 슬레이브 코드를 보면 변수가 할당될 때 하나의 메모리 공간에 여러 변수들의 메모리가 공용으로 할당되는 공용체 유니온을 사용하고 바이트 단위의 어레이와 플로트 형식의 f라는 변수를 선언하여 메모리를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처음으로는 클럭 신호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슬레이브에서 출력된 값이 마스터에 입력되어야 하기 때문에 MISO 핀을 출력시키는 코드도 작성하였고 다음과 같이 turn on SPI in slave mode, SPI receive interrupt on을 각각 선언해 주었습니다. 이제 마스터 코드와 비교하며 어떻게 SPI 통신이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슬레이브 셀렉트 핀을 low로 설정하여 슬레이브를 선택합니다. SPI transfer라는 코드를 이용하여 슬레이브에게 값을 요청하고 마스터에서 먼저 값을 주게 됩니다. SPI transfer 0부터 값을 받아서 어레이에 저장하지 않고 SPI transfer 1부터 값을 받아온 이유는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SPI 통신은 한 사이클 안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슬레이브에게 0이라는 값을 주고 1을 주었을 때 슬레이브에게서 어레이 0이라는 값을 얻어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각각 트랜스퍼에 1, 2, 3, 4라는 값을 슬레이브에게 주었을 때 어레이 0부터 어레이 3에 무게 센서에 측정된 값들을 한 바이트씩 마스터가 받아오게 하였습니다. 마스터 역시 유니온이라는 공용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float.conv.f로부터 저희가 받아온 무게값 어레이를 플로트 형식으로 다시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부터 인터럽트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딜레이를 해준 것은 인터럽트 중복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데이터 통신이 모두 끝나면 슬레이브 셀렉트 핀을 다시 하이로 바꿔줘서 통신을 종료함을 알립니다. 다음과 같이 ISR은 SPDR을 이용하여 측정한 무게값을 유니온 공용체 어레이로서 하나씩 마스터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슬레이브에서 측정하여 마스터로 전달되는 무게값을 총 10번 측정하고 평균값을 실제 사용한 무게 민 변수에 저장하여 무게 측정에 대한 오차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저희가 SPI 통신을 이용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는 플로트 형식의 무게값 4바이트를 어떻게 2바이트로 통신하는 SPI 통신을 이용할까 였습니다. 처음에 구상해낸 방법으로는 4바이트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를 이용하여 2바이트씩 나누어서 마스터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얻은 웨이트 값 4바이트에서 뒤에 2바이트를 엔드 연산자를 이용하여 2바이트로 나누고 이것을 먼저 보내고 비트와이즈 시프트로 앞에 2바이트를 뒤로 이동합니다. 이 또한 마스터에 보내어 마스터에서 5어 연산자를 이용하여 이것들을 합치고 4바이트를 얻어내는 방식이었지만 저희가 얻은 플로트 웨이트 값이 유동성 있게 비트와이즈로 연산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 메모리를 공유하는 공간을 갖는 공유체 유니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무게 변수를 이용하여 멈춰야 하는 곳에 열차를 자동적으로 멈추도록 제어하기 위함을 실험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열차의 무게와 관성에 따라 열차가 몇 초 지나고 목표 지점까지 정확하게 멈추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여러 무게에 있어서 속도와 밀려난 거리를 데이터화하여 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목표 지점을 1.5m로 정하고 무게에 따라 열차가 1.5m 지점에 도달하기까지의 평균 시간, 평균 속도, 평균 거리를 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열차가 미리 자동적으로 멈춰야 하는 시간은 열차가 밀려난 평균 거리만큼의 시간을 열차가 1.5m 지점에 도달하기까지의 평균 시간에서 뺀 시간이 된다는 수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395g, 714g 무게의 실험으로부터 식을 뽑아 800g 이하의 무게를 대입할 경우 각 무게에 따른 브레이크 시스템 활성화 시간을 알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연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저희가 실험 결과로부터 얻은 계산식을 이용하여 100g의 무게를 실험해본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저희가 실험했던 395g의 무게입니다. 395g
세 번째 영상은 저희가 실험했던 714g의 무게입니다. 714g.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게를 변수로 하는 자동 제어 고무 차륜 열차에 대해 발표한 강민준입니다. 이신나 감사합니다.